안녕하세요. 1학년 자녀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이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인 자녀가 학교에 가도록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때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라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 우리의 대화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1학년 자녀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 아들이 처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새 친구를 사귀고 싶어 무척 신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몇 주 후에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점점 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아동의 학업 및 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안내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압도되는 느낌 또는 사회적 불안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근본 원인이요.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이 괴롭힘 때문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가 해야 할 숙제의 양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걱정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에요. 시간을 내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큰 차이가 생겼거든요. 아들은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사, 학교 상담사, 친구,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아들의 자신감과 학교에 가고자 하는 의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통제감과 주인의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 아들이 해결책을 찾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했을 때 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아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각 어린이는 고유하며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통성을 갖고 각 어린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는 다르며 한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어린이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키면 모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아이의 삶에서 일관된 루틴과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일과와 체계를 갖추면 아이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 루틴은 아이가 다음 날을 준비하고 성공을 준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아이가 더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는 시간을 정하면 더 편안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아이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일과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특히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취침 시간 루틴을 조정하여 추가로 이완 기술이나 활동을 포함하여 아이가 더 차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리고 아이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일과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된 일과와 구조를 가짐으로써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사 결정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물론이에요. 어린이가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고 느끼면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즐겨하는 활동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어 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즐겼는지, 무엇이 아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했는지 물음으로써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제 아들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이 경청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자신감과 학교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달라졌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녀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학교에 가고자 하는 자녀의 자신감과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죠. 아이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아이들의 행동과 학교에 가고자 하는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확언과 시각화 기술은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성공을 시각화함으로써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감과 학교에 가고자 하는 의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이 분야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와 인내와 이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르고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할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상담사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죠. 훌륭한 결정입니다. 치료나 상담은 자녀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카운슬러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들의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함과 용기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뻐요. 제가 아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최고의 일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권하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을 확립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는 모두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각 어린이는 고유하며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업 및 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학부모님께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드리고자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팁이 있으면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통찰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부모로서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